2026년 1월 중국 최고 권력층에 정말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최측근, 거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하루아침에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죠. 공식적인 이유는 심각한 기울 위반, 딱 이 몇 글자뿐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10년 넘게 시 주석의 군 장악을 도왔던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렇죠. 단순히 돈 문제였다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처리될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그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사건을 단순한 부패 수사가 아니라 어쩌면 중국 권력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걸 보여주는 그 도미노의 첫 조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공식 발표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 물밑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보고요. 자료들이 제시하는 7가지 이상 징후라는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보통 중국에서 이런 거물급 인사가 숙청되면 관영 매체들이 정말 일제히 나서서 그 사람을 인민의 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온갖 비난 기사를 쏟아내죠. 네. 그런데 이번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딱 8글자. 심각한 기울 및 법률 위반 혐의. 이게 전부였고 인민일보나 신화사 같은 곳들은 며칠 동안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균열의 신호예요. 중국의 선전 시스템은 거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최고 지도부에서 공격 명령이 딱 떨어지면 모든 매체가 똑같은 논조로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일종의 여론전을 시작해요. 과거 저융캉이나 고보슝 같은 인물들이 숙청됐을 때도 똑같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사인도 없이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준비가 덜 됐다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예요. 이 사건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권력 핵심부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내부에서조차요? 네. 최고 지도부의 결정이 선전기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심각한 내부 불협화음이 시작된 겁니다. 관영 매체들이 이렇게 침묵하는 동안에 군 공식 매체인 해방군보에서는 오히려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등장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불사조의 열반이라던가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그냥 구어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죠. 이건 거의 암호에 가까운 메시지예요. 암호요? 네. 불사조의 열반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개혁이나 쇄신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존의 모든 것이 뼈와 살이 타서 재가 된 후에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이런 극심한 고통과 파괴를 전제로 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완전히 망가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자료들을 이걸 현 지도부의 과도한 숙청으로 인해서 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내부의 불만과 고통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해요. 당신들의 숙청 때문에 우리 군이 불길에 휩싸인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미묘한 저항의 메시지를 최고 지도부를 향해 던진 거죠. 군 기관주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이네요. 엄청난 사건이죠. 고도로 통제된 군 기관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통제 시스템에 이미 구멍이 뚫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경고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이징이나 동북, 화남 지역에서 야밤에 탱크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대규모 부대가 이동하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공식 발표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대규모 부대 이동, 특히 수도 베이징 근처에서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정치적 불안정성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물리적 증거요? 네. 평화시에 군대가 수도 근처에서 움직이는 건 딱 2가지 경우뿐이거든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죠.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군 내부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통제식 배치라고 분석하던데 그만큼 내부 반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억누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그런 무력 동원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통제불능에 가까워졌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움직임과 함께 더 무서운 건 바로 침묵이었어요. 장유샤가 낙마한 뒤에 5대 전구 사령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 전체, 그리고 지방의 당서기들까지 누구 하나 나서서 중앙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네. 그 집단 침묵이 어쩌면 탱크의 이동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중국의 정치 문화에서 충성 맹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거든요. 과거 거물급 인사가 숙종되면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줄을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두가 입을 닫고 그냥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 줄이 이기는 줄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권력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장효샤와 같은 홍위대, 즉 혁명 원로 자제 그룹의 침묵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아니었나요? 맞아요. 이른바 자기 편이었거든요. 그들마저 침묵한다는 건 시 주석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마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 권력 기반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죠.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민심의 동요도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관영 매체 기사 댓글창에 노 장군의 공이 크다, 공신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장유샤를 옹호하고 중앙의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몇 시간씩이나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면서요. 촬영선 갔던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검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반발 여론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다르게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여론을 통제해야 할 시스템의 말단 조직마저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검열 담당자들이 이걸 정말 지워야 하나 하고 망설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징후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장유샤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류전리 같은 다른 장성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일부 고위 관료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사라지는 일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요. 네, 이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추가 반발을 막으려는 의도인 동시에 권력 투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요? 다른 자료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 권력 투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러섰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초기의 해방군보는 장유샤의 죄목으로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훼손이라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죄목을 거론했어요. 이건 시 주석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의미거든요. 그런데 불과 엿새 뒤에 나온 후속 기사에서는요, 이 무서운 정치적 죄목들이 전부 사라지고 그냥 단순 부패 문제로 사건이 축소돼요. 이건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최고 지도자가 내린 결정을 일주일도 안 돼서 스스로 뒤집은 셈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군 내부의 저항이 상상 이상으로 거세자 결국 정치 투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전술적 후퇴를 한 거죠. 심지어 비난의 수위도 사설이라는 최고 등급의 논평에서 평론원 문장, 즉 편집부 명의의 한 단계 낮은 논평으로 격을 낮췄어요. 권력의 정정에서 내린 결정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권력 투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상황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1월 30일에 시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보도자료 외에 사진도 영상도 심지어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조차 없는 산모회의였다고 하죠? 네, 산모회의. 이런 중대한 시기에 최고위급 회의를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진행한 이유는 뭘까요? 그 산모회의는요, 내부의 분열이 거의 수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누가 참석했는지조차 보여줄 수 없다는 건 네.
회의에서 격렬한 대립 끝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참석자들의 험악한 표정이나 텅 빈 좌석을 외부에 차마 노출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장유샤 체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정치국 위원들을 소집했는데 거기서 반대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들은 이 회의가 장유샤 체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 주석의 돌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해요. 일을 먼저 저지르고. 그렇죠. 사후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정치국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으로 끝났을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로 혼란스러우니 흉흉한 소문까지 도는 것 같아요. 장유샤의 경쟁자였던 또 다른 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도 진위는 불확실하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맞아요. 그 허웨이동 자살설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왜 지금 이런 소문이 도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장유샤의 잔존 세력이 시 주석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부 분열을 더 키우기 위해 퍼뜨린 역정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권력투쟁의 또 다른 패배자가 실제로 끔찍하게 제거되는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군 최고 위층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도의 불신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군요. 분명한 것은 장유샤 한 명을 제거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군 내부에 거대한 권력 공백과 불신이 생겨났고 이건 시 주석에게 믿고 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냈는데 그 자리를 채울 다른 인물?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이죠. 오늘 당신과 함께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까 장유샤 숙청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정말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언론의 이례적인 침묵과 군의 암호 같은 반발, 엘리트 사회의 집단적 관망, 그리고 어설픈 권력투쟁의 후퇴까지. 이 모든 단서들은 중국 최고 권력층의 안정성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모든 신호가 시스템의 심각한 균열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가장 믿었던 동맹을 제거해서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군심과 당심의 이반,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균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난의 수위를 급하게 낮추고 회의 내용까지 숨기는 모습은 우리가 알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요. 이것이 일시적인 정치적 지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위기의 시작일까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후자의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심, 당심, 민심을 모두 잃은 권력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퇴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한 지도자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반인 군부의 충성심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흩어진 권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선택이 앞으로의 중국 그리고 세계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분석이 그 거대한 흐름을 읽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